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뭘 해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찰공화국 수준이 이렇게 형편없을 줄은 아마도 이번 찍은 국민들조차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의 경찰은 김건희 줄리 의혹을 보도했던 탐사보도 전문대체 열린공감, 그리고 정천수 대표, 그리고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사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정의 칼을 이용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 한다 해서 그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였으니 이제 김건희가 정말 줄리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또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경찰이 김건희가 줄리인지 아닌지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수많은 증인들이 차고 넘치지만 더탐사는 그분들에 대한 정보는 넘길 수 없다면서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진실을 바꾸려 한다 해서 이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서 본인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경찰은 김건희의 허위 경력 등에 대한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에 등장했었던 것처럼 이명수 기자에게 10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으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이제는 뻔뻔하게 대놓고 봐주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불이 나게 하나씩 다 무혐의로 만들어주는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명수 기자에게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는 발언을 하며 기자를 매수하려고 했었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록에 버젓이 다 나와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민주인사가 그랬다라면 이거 볼 것도 없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겠지요. 야당 유죄, 여당 무죄는 어느 사건을 막론하고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검경의 행태는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 저들은 모르나 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이 같은 결론에 대해서 김건희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상황까지 했는데, 이를 눈감아주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기가 막힌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훼손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는지 암담하다라고 신현영 대변인이 밝혔고,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던 서영교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7만 8천 원과 관련해서 129차례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냐. 김건희 관련해 최소한 이 정도는 압수수색 및 소환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소환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 조사도 2달 만에 답변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김건희 수사가 공정하려면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이 맞다라면서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특검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관철 못 시키면 그때는 정말 나라 절단 납니다. 물론 수박들 때문에 만만치는 않겠지만 지지자들이 압박을 해서라도 꼭 태워서 김건희 민낯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의 행보 참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한 새모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비공개 봉사활동을 했다고 엄풀질을 하더니 보여주기식 쇼를 위해 이제는 장례식장까지 나타난 김건희. 타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추악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 남편 하나 잘 두면 뭔 짓을 저질러도 무엇을 해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법이 이런 자들에게 농락당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백날 첫날 이미지 세탁하려 한다고 해서 세탁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때문에 절대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합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두고 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윤석열의 동선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장섭 의원이 도대체 대통령 일정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며 국정농단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무슨 동네 개모임 하듯 운영하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대통령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 간큰 유출자가 도대체 누군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유출 책임자는 당연히 문책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밝히지 않는다에 18원 겁니다. 왜냐?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현재 대통령실은 유출 경위에 대해서 대구시당을 통해 일정이 알려진 것 같다라고 일부 해명을 했는데 누구에 의해 유출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이준석이 이 부분을 두고 오늘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왜 책임을 당에 떠넘기냐, 그러면 당에 말해준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 일정인데 당에 이야기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이라는 거 아니냐, 팬카페를 통해 미리 집객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심은 바닥이지 어디 가나 환영은 받지 못하지, 그러니 팬카페 같은 것을 통해 환영 인파 모으려는 한심한 작태들이죠. 그런데 대구라면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행여나 인파가 없어 망신당할까봐 선제적 홍보하려다가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말에 누가 박근혜의 연설물을 봐줬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위기에 빠졌다. 지금 정부는 연설물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끄떡없다.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 계약, 수사 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니다.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일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면 어느샌가 쟤들은 원래 그래 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쌓이고 쌓여 어느샌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젖게 되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준석이 자신을 키워준 박근혜까지 언급을 하면서 비유를 했다는 것은 이준석에게도 나름 가지고 있는 키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쳐내지 못하는 그 이유,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상상력이 발동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오늘 강동구 암사시장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을 챙기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부의 존재가 그런 거였습니까? 저는 본부장 지키고 주변 지인들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여준 게 그런 모습만 보여줬으니까요. 자영업자들 앞에서는 저렇게 떠들고 등 돌리고 돌아서면 곧바로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대형마트 휴무일을 없애야 한다고 떠드는 윤석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이 떠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